안녕하세요, 람유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2월부터 3월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을 다녀오게 되면서 유럽 경제는 정말 어떤지 한번 실질적인 경제를 겪어보아서 이것을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의 경우 경제가 좋지 않고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과는 다르게 유럽의 증시, 미국의 증시, 프랑스, 독일의 증시의 경우 계속 오르고 있으며 고점 부분에 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경제가 정말 안 좋은 거 맞아?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여 유럽을 다녀왔으며 제가 직접 생각을 하고 느낀 것을 한번 말해보고자 하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겠으니 람유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람유나의 정보가 고맙거나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의 경우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였고 경제가 좋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EU를 탈퇴하기도 하면서 돈의 흐름이 유럽에 속하고 있지 않아 경제 상황, 증시 상황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재들 또한 많은 탈출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라는 특성상 인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다양성의 나라다움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나라가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복지라는 개념이 너무 과하게 생겨나게 되어버렸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나라의 세금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는데 이 복지가 커짐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되니 연금 문제도 당연한 것이고 임금 문제도 더불어 커지게 되어버리면서 다양성의 나라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빚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원조 제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유럽의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 주제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돈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는 더 치솟게 되어버리면서 제조업에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의 가격도 유럽은 많이 오르게 되어버리면서 제조업의 경쟁성을 중국이나 인도, 이러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에 속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유럽의 고질병인 복지라는 것과 이민 정책들이 전부 얽히고 설키게 되어버리면서 이것은 전부 세금 문제이며 임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독일의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나라들도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그 외의 유럽 국가들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전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질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질감일까요? 바로 빈부격차가 정말 많이 커졌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을 경우, 스페인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유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물가는 저렴하게 속하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물가도 저렴한 나라여서 여행하기 참 좋은, 기분이 좋은 나라에 속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지금의 경우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투어 오버리즘이 심해지게 되어버리면서 물가라는 것이 정말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느낌이 들어버리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보다 더 심하게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경제라는 것이 원래부터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 지금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임금 상승도 계속되어 버리니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물가가 오르는 정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제가 여행지를 다니기도, 여행지가 아닌 곳을 다니기도 하였는데 물가 상승을 여행지나 아니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지도 않았으며 외식 물가는 많이 올랐고, 그래도 최소한의 대형마트의 대량의 물건들은 아직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소비라는 것에 있어서 자영업들은 더 망하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2월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제가 간 곳들은 그래도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곳에 속하기는 한 곳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줄었다는 것도 느끼기도 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나 프랑스의 경우, 스페인과 비교를 한다면 물가는 더 많이 오르게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많이 졌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안을 했더라도 유럽의 물가는 정말 많이 치솟았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관광객뿐만 느끼는 것이 아닌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로 물가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행을 하고 있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로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외식도 줄어들고 있으며, 외식뿐만 아니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였으며,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물가나 경제를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유럽인들도 유럽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많이 느낀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즉,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던 그 상황이 한 달이 되었다고 확 변하는 것은 아니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것은 많이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산도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못 살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결국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럽의 경우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은 확실한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돈이 결국 증시나 자산에 스며들게 되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질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일 DAX 증시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CAC 증시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고점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 FTSE 증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돈의 쓸림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현 유럽인들의 경제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다를 바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현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가 없으며, 이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일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도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러한 것은 당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유럽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고, 이질감이라는 게 대표적인 키워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물론 많이 느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지 저런지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을 그래도 이전부터 여러 번 다녀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느낀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구나 나쁘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경제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계속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임금도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이러한 물가를 체감하면서 쉽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소비가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수가 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부분에 있는 증시는 코로나 이후의 돈풀기의 결과이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돈을 풀면서
이것을 유지한다고 해도 물가가 낮아지면서 증시가 오르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해보았으며 안정적인 시장으로 안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위적이라도 주식시장에 한번 큰 하락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에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품을 조정하고 있는 장은 아닌가, 한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들이 현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증시 상승에 눈이 먼 것들이 아직까지 이어오면서 저도 일천망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며 한번 호되게 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본 것이 이번 유럽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